자,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라는 내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록면허세는 이제 우리 배우시는 과목 중에 부동산 공시법하고 아주 연결성이 많습니다. 그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배우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적법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등기법을 배웁니다. 등기법. 그래서 그 등기법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등기법을 아직 안 배우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기법은 제가 천상 등기 용어를 이제 예습을 시켜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 것도 바쁜데 지금 남의 걸 또 얘기를 해야 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법이 양은 작은데, 우리 나머지 5과목 내용들이 다 나와요, 용어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뭐 취수세 같은 경우는 민법 용어만 나왔었다는 말이에요. 뭐 공법 용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등기법 용어가 나와요, 이게.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떤 때는 강의하다 보면, 도대체 몇 과목을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용어가 막 여기저기 나오니까. 자, 그러면 취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던 뭐 원시 취득을 한다거나 뭐 승계 취득을 한다거나 간주 취득 행위를 하게 되면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얘기예요. 등록면허세는 이게 등록세하고 그 다음에가 면허세. 이게 결합이 된 세금이에요. 이게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세하고 면허세라는 개념이 결합이 된 거예요. 이 2010년도까지는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고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2011년도에 합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는 면허세는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면허라는 것은 여러분들 운전 뭐 있죠? 운전 면허. 그럼 면허를 득하면 얻게 되면 우리가 세금 내야 돼요. 내거든요. 면허세. 그렇죠? 그러면 각종 인허가 면허를 득하면은 내는 세금이 면허세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고 등록과 관련된 세금만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등록. 그러면 등록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평택행정고시학원에 등록하셨잖아요. 그렇죠? 무등록자 아니시죠? 등록자잖아요. 등록자. 그렇죠?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얘는 말 그대로 등록이라는 형식을 취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 등록세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해서 우리가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합니다. 자, 근데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요. 대출. 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만약에 요 홍길동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홍길동 씨가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가 이제 여러분이 추천한 땅을 갖다가 매입해서 개발한 거예요. 건물을 이제 짓습니다. 빌라를 지어요. 원룸을 지어요. 그러면 신축한 다음에 이제 바로 신축하면은 내 이름으로 등기에 나오겠죠. 자, 내 이름으로 등기 안 나옵니다. 바로. 왜? 이거 허가를 맡아야죠, 허가.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허가죠, 허가. 허가가 나야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는 거죠, 등기. 만약에 허가가 안 나오면 내 이름으로 등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허가를 내주니 안 내주니 판단 문제는 이 건물을 안전하게 지었는지, 그렇죠? 건축법상 하자 없이 지었는지, 불법은 없었는지 그런 거를 검사를 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자가 없으면은 허가를 내주는 거죠. 허가가 나야지 등기 신청하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중요한 거야, 허가가.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허가와 관련된 법이 바로 뭐예요? 그제 배웠나요? 어제 배웠나요? 어제가 공법이었죠. 어제 배우신 공법을 갖다가 이제 잘 아셔야죠. 건축법을. 그 다음에 이제 내 이름으로 등기 내는 거죠. 그러면 등기법은 무슨 요일날 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허가가 난 다음에 등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과목 편제도 이렇게 되는 거야. 공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등기 치고 나면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세금은 왜 일요일 날 없냐? 일요일 날 좀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허가가 난 다음에 등기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 이름을 정해야지. 그래서 이때 정한 이름이 보존등기예요. 보존등기. 무슨 등기요? 보존등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초로 하는 등기다 이거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등기다 이거예요. 그럼 보존등기 하면은 세금을 내야죠. 보존등기 하면 세금 내야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금이 한번 발생이 된 겁니다. 등록면허세가.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받아요. 갑이라는 분이 분양을 받죠. 그럼 분양을 받는 분을 우리는 수분양자랍니다. 분양을 받는 분을 수분양자라고 그래요. 그럼 분양에 대한 등기를 받는 거야. 그러면 요 명의를 이전해 가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이전 등기. 그렇죠?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러면 이전에 갈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전에 가면 우리가 유상, 그렇죠? 유상으로 이전해 가는 거고, 무상이면 무상으로 이전해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이 분양을 받는 돈이 모자르잖아요. 돈이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대출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투자하려면은 대출을 받아야 돼. 어차피 우리는 대출 인생이야. 그렇죠? 인생은 대출을 시작해서 대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그래. 이놈의 인생이 부동산 쪽은 대출로 시작해서 대출금 갚다가 종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근데 대출을 안 끼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합니까? 어떻게 100% 다 내 돈 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대출이지. 인생이 대출이야. 대출을 갚다가 또 대출을 받고, 그렇죠? 투자하려면 대출을 잘 받아야 돼. 돈 잘 빌려야 돼요. 돈 잘 빌는 것도 능력이야. 그렇죠? 어떤 분들은 돈 잘 빌려. 그냥 빌려주게끔 만들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 빌려줘. 그러면 고민합니다. 이게 1,000만 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좀 잘 사는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줘. 100만 원 빌려줘요. 100만 원은 자기한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부자인 친구들을 10명만 알면은 1,000만 원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모 사장이 처음에 무슨 카페를 갖다가 설립을 이제 만들어야 돈이 한 1억 정도가 비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했대. 이걸 1억을 어떻게 할까? 근데 은행에서 빌린 돈 다 썼고, 그래서 1억을 어떻게 빌릴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 리스트를 딱 만든 거지. 잘 사는 친구, 못 사는 친구. 그 다음에 잘 사는 친구 중에서도 이 금액을 부탁했을 때 가능한 금액의 예상 금액. 그렇죠? 뭐 300, 500 이렇게 쫙쫙쫙.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못 사는 친구한테는 100만 원 못 빌려도 50만 원 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쫙 해서 리스트를 쫙 해서 콜 작업을 다 한 거지. 그렇죠? 처음 빌리는 것처럼. 너한테는 빌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았더니 1억을 빌렸대요. 그래서 그게 잘 돼가지고 커피숍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회사까지 만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보면은 돈을 잘 빌리는 것도 능력이다. 맞아. 그렇죠? 돈을 잘 빌리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럼 은행에서 이거 공짜로 빌려주나요? 은행에서 공짜로 안 빌려주죠. 그럼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네? 이자? 담보를 내놓으라죠. 담보 등기. 네. 그렇죠.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용대출보다 신용이 없어. 내 신용이 없는 거야.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신용이 없네요. 얼굴 자체가 신용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무슨 대출로 해도 담보대출. 이거 분양받으니까 담보대출. 그렇죠. 자, 담보 가져와라. 담보. 그러면 담보대출로 가는 거죠. 담보대출. 그러면 담보대출로 가면은 당연히 이 은행에서 이 담보 받은 거에 대해서 등기를 하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잡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걸 합니다. 설정 등기가 아니라 설정. 그럼 설정이라는 말 뜻은 뭘까요? 걸어둔다.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걸어둔다 이거죠. 걸어두는 거죠. 그러면 요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대출 받아보셨으면은 거기 보면은 근저당 설정 본 적 있죠. 네. 대출 안 받아봤으면 한번 받아보세요. 대출도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죠? 떨려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대출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대출 쉬워. 네. 그다음부터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대출이니까요. 부동산 경매일 하시려면 그냥 대출이 일이야. 대출이 일상이야. 대출 일상. 또 갚고 또 대출 빌리고. 그렇죠? 여러분 이 건물에는 대출이 있을까 없을까? 이 건물에. 물론 등기부 등본 연락해봐야겠지만 건물주도 다 대출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부럽다. 저 건물 갖고 있대. 다 대출 이고 사는 거야. 막 몇십억씩 이고 사는데도 웃고 있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야 대단하다. 그렇죠? 대단하긴 대단하지. 대출 60억 껴 있으니까. 그렇죠? 대출 이고 살아. 대출 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그 이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야. 이렇게 살아봐야 돼. 그러면 이제 적응이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등기했으니까 등기하면 세금 내라는 거 있잖아요. 등록이라는 형식만 취하면 세금 내라는 게 등록 면허세거든요. 그러면 당시 이거 설정 등기했으니까 이것도 세금 내라 이거예요. 이것도 등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빚지고는 못 살아. 그래서 대출 받은 다음에 뭐 연말 보너스가 생겨서 그걸로 해서 내가 뭐 받을 돈도 있고 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 설정한 거 어떻게 채무를 변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싹 없어지는 거죠. 싹 없어지는 거죠. 지워버리죠. 그러면 이 지우는 걸 뭐라 할까요? 말소. 이걸 이제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 그럼 말소할 때도 또 세금을 받아요. 하여튼 등기할 때만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등록 면허세는 어떤 분들을 좋아하냐면 대출자를 좋아하는 거야. 인생이 대출인 분들. 그렇죠? 분양받는. 근저당. 돈 빌렸을 때도 저당권 설정 등기, 또 갚으면은 말소 등기, 또 빌려 또 설정 등기. 그때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 면허세도 어떤 형식적인 행위가 있으면은 행위가 있을 때마다 세금을 받는 거예요. 세금을 받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데가 누구야? 증권사예요. 그렇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우리 그러잖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렇죠? 그때마다 수수료 다 빠져나가는 거죠. 샀다 팔았다 샀다. 결론 남는 게 없어 제로야. 그러면 뭐야? 누가 좋은 거야? 증권사가 다 돈 벌어다 준 거죠. 마찬가지야. 이것도 등기할 때마다 받는 거야. 보존 등기, 설정 등기, 말소 등기. 그래 인생은 말소가 아니야. 또 대출 받아. 또 설정 등기.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값은 이제 분양해서 또 이전 받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전 등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 내는 세금 뭐라 한다? 등록 면허세.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우리 현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보존 등기, 그 다음에가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등을 우리가 하면은 자, 세금 내라. 그러면 이런 등기를 하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등기를 하면은 만약에 자, 이런 등기하면 이 사람의 권리가 이 사람의 이 부동산의 권리가 이전에 왔으니까 권리가 늘어나죠. 권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권리가 등기에서 권리가 증대가 되면은 요 증대가 되는 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증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등기부라는 외관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냐면 외관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외관상 등기 권리자. 자, 이걸 외관주의라고 그래요. 외관주의. 외관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합니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 요 등기 권리자가 납세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납세문자가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납세문자가 되고 요 납세문자가 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가액이 있겠죠.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가액이 있겠죠. 요 가액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등기하거나 등록한다면 요 금액이 있을 거고 여기다가 세금의 부담률을 때려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요 계산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주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고 납부 기한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돼서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대충 개념 잡히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등기 용어를 알아야지 되는 거지 얘는. 그렇죠? 우리 민법에서 취득세는 민법 용어를 알아야 되지만 얘는 등기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맞죠? 이거 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 등록면세다. 그러면 그 하는 거가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에 등기 권리자는 것은 등기에서 권리가 증대되는 자. 권리가 증대되는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했다. 매매하면은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그러면 요 서류상에 등기 권리자, 권리가 증대되는 사람은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매수인이죠. 왜냐면은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돈 주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의무. 그렇죠? 의무가 있겠죠. 자기 명의 넘겨줄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이걸 넘겨줄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자라는 개념을 외관적으로 표시하니까 뭐라 한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 이해되세요? 네. 자, 이런 말을 등기법 시간에 또 배울 겁니다. 외관상 등기 의무자 권리자. 네,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등기에서 권리가 감소되는 자, 증대되는 자, 증대되는 자. 이것이 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외관. 외관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따지면 외모잖아요. 자, 외모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다시. 외모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둘 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야. 둘 다 어떻게 해요? 어? 그렇잖아요. 예. 하나만 선택해. 외모가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네. 자, 그렇지.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그죠? 네. 얼굴도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 되고 그 등기 가액이 있겠죠? 등록 가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 뭐 매매가를 여기다 등기부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세율. 세율은 뭐 우리 취득세에서 배운 대로 기본이 되는 세율을 표준세율, 더 많이 내는 것을 중과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어를 배웠기 때문에 또 듣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면세는 취득세를 알면 좀 쉬워져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등록면세는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깊이 아는 것보다는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포인트만. 네. 그때 어떤 분이 교수님 그냥 한 문제 포기하면 안 될까요? 벌써부터 포기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자, 포인트는 알고 가야 된다. 그럼 거기 보시면 등록면허세 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의에다가 뭐라 써놨냐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이 말소예요. 말소, 권리를 말소에 관한 사항을 공부가 뭐죠? 공적 장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 등기부, 대장 이런 데다가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 행위 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 보아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때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를 뭐라 한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 그다음에 특징 등록면세는 지방세고 밑줄 도구세다. 도구세. 얘는 도나 구에서만 받아. 그럼 이 얘기 뭐냐면 시군에서는 안 받는 거예요. 평택시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세금이에요. 도나 경기도나 구에서만 이 예산 관리합니다. 좀 특이하죠, 이거는. 근데 취득세는 특광도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평택시에서 다 관리합니다. 여기에요.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유통세다. 그렇죠? 유통은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하죠. 취득할 때 발생한 유통세다. 자, 우리 다 배운 단어예요. 세 번째, 등록면허세는 행위세다. 어떤 행위?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하여 담세력, 세금 부담을 능력을 측정하여 과세하는 행위세다. 그러면 등기, 등록 행위가 뭐라고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거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함으로써 보호받는 등기 권리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수수료다 이거야. 수수료니까 뭐냐면
이 등기부에 이런 거를 기록해 주는 거니까 등기 서비스를 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서비스를 해주는 대신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수료용 조세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등기 서비스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6번 등록면세는 두 번째 줄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상, 외관상 등기 등록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기만 하면 세금 내라는 얘기죠. 등기만 하면 세금 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법성의 의미는 뭐냐면 등기부에 이제 단점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전 등기를 했다. 근데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갑의 명의로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돈은 누구 돈이냐면 형 돈이야. 이 갑의 형 돈이야. 갑의 형 돈. 그럼 실제로는 형이 돈을 낸 거란 말이에요. 형통내 돈이 나간 거니까. 근데 등기는 갑의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건가? 형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고위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명의로 해요. 그러면 이 사람 건지 을 건지 형 건지를 등기부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이런 거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명의가 된 사람으로 받겠다.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이 사람 건지 아닌지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금만 받으면 땡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법성에 관계없이 형식만 취하면 세금을 낸다는 뜻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면 형식주의라고 해요. 형식주의. 등기 형식만 취하면 세금을 내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7번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다. 얘는 신고 납부예요. 신고 납부를 얘는 언제까지 해도 되냐면 얘는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소나 거기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 전. 등기하기 전에 신고하라 미리. 그럼 이게 뭐냐면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세금 내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등기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과세한다. 써놓습니다. 최저한세. 이걸 뭐라고요? 최저한세. 그러니까 최저한도의 세금을 받겠다는 거죠. 우리 취득세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취득세는 성격이 쿨해요. 얘는 면세점 제도가 있어서 면세점. 얼마 이하? 취득금액이 50만 원. 50만 원이면 안 받겠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얘는 얼마나 하냐면 등록면허세가 1,200원 나왔어요. 그럼 1,200원 나왔으면 1,200원을 갖다가 받든가 안 받든가 하면 되는데 이거 6,000원에 미달됐지? 그럼 1,200원 안 받고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아내겠다는 거야. 최저 미니멈이 얼마? 6,000원. 그렇죠? 지독합니다. 응? 최저 미니멈 6,000원 받아내겠다는 거야. 6,000원을. 자, 이런 건 최저한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납세무자.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이 하는 자를 가로 2번에 밑줄 외관상 어떤 자?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등기하면은 권리가 감소되는 자입니까? 증대되는 자입니까? 증대되는 자다. 권리가 증대되는 자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가 증대되는 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등기 등록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이 실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왜?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이 사람 돈으로 한 건지 그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겉으로만 보는 거죠. 자, 그런 유형을 일반 소유권 보존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가 쭉 써놨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등기법 시간에 가서 나중에 다 배우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대상 및 납세지. 자, 얘는 과세 대상에 따른 납세지가 있는데 세 번째 줄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디가 된다? 소재지. 다만 저작권 등의 등록의 경우에는 소재지가 아니라 저작권자 등의 어디로 가고 있다? 주소지. 얘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될 때도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나온 대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작권. 이 책의 저작권. 그러면 이 저작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책이 전국 매장에 다 깔릴 거란 말이에요.
서울부터 경상도까지, 전남, 부산까지. 그러면 이거를 소재지별로 하면은 소재지 구청은 다 내야 돼. 이 책에 대한 세금을. 이해되세요?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헷갈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주소지 가서 한꺼번에 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소재지가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 취득세도 납세지는 어디서 썼죠? 소재지. 취득물건 소재지. 내 주소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납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납세지를 알아야지 관할, 구청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비과세. 다음에 등기 등록은 세금을 안 받겠대요. 자, 왜 안 받냐?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이거는 취득세에서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평택시 명의로 평택시청이 어디였어요? 평택시가 평택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럼 평택시 건물을 신축해서 허가해서 등기를 냅니다. 보존 등기. 맞죠? 보존 등기를 냈어요.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를 내게 되면은 이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느냐 이거죠. 평택시가 내겠어요? 안 내죠. 자기네가 과세권자인데 자기네가 지방세 걷는 곳인데 이걸 왜 내요? 자기는 자기한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라는 과세하지 않죠. 그렇죠? 지자체는. 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등록도 비과세 준다. 첫 번째, 회사 정리. 회사가 정리가 되면 세금 안 받겠다.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정리했다는 게 뭐죠? 망한 걸 망한 거야. 망했는데 무슨 세금이야. 그렇죠? 어떻게 내라고 망했는데. 두 번째는 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등기 일어나는 거야. 행정구역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바뀐 거야. 그러면 행정구역의 변경은 내가 바꿨어요? 나라에서 바꿨지? 그럼 내가 왜 나보고 내라는 거냐? 난 바꾼 적 없었어.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변경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바꾼 것이 아니라 나라가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바꾼 거니까 강제로 바꾼 거니까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등기하는 거야. 자, 얘는 왜 비과세냐? 무덤은 무서워요. 무덤은 무서워. 자, 간단하죠? 무덤은 왜 비과세요? 무서워. 네. 이거 과세하면 나올 것 같아. 반반 나올 것 같아.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과세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시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이라는 형식만 취하면 세금을 내는 행위세다. 그래서 그 행위를 쳐다보니 여기에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권리를 없애는 말소 등기가 있더라. 근데 이런 것이 등기부라는 공부에 반영이 돼 있더라. 그래서 등기부에 홍길동씨라고 써져 있으면 그 홍길동씨를 외관상 등기 권리자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럼 권리자라는 납세자가 딱 정해지면은 등기 등록 가액이 있을 거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자. 그러면 등기 등록 가액은 당연히 취득세처럼 등기 등록 가액은 당연히 취득세처럼 신고 금액도 있을 것이고 시가 표준액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취득가액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한 다음에 이거를 하자. 그리고 곱하기 세율을 때리자. 이때 세율은 기본 세율이 뭐예요? 표준 세율. 더 많이 내는 세율이 뭐예요? 중과세율이 있다. 그래서 표준과 중과로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면 신고납부하자. 그럼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안 하면 뭘 부담하다? 가산세를 부담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거기 보시면 이제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이제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미 취득세 시간에 계산 흐름을 봤기 때문에 얘가 좀 비슷해요. 자, 우리 취득세. 취득세는 이렇게 했었죠.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과표를 취득금액으로 했었죠. 자, 취득금액으로 했었고 요 금액을 어떻게 하자? 알아서 신고하자. 근데 알아서 탈세할까봐 시가 표준액으로 따졌었어요. 맞죠? 그럼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 신고가 축소해서 신고됐을 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뭐라고 했었죠? 사실상 취득금액이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금 부담률. 그럼 세금 부담률은 세 가지가 있었죠. 기본이 되는 세율이 뭐였어요? 표준세율. 표준세율. 그 다음에 더 많이 부과시키는 게 뭐예요? 중과세율. 중과세율이 있었죠. 중과세율.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특례세율이 있었죠. 특례세율. 이렇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가? 등록면허세는 어떤가?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을 뭘로 한다? 등기 등록가액. 그렇죠? 얘는 등기부에 반영돼 있으니까 이거는 등기하거나 등록한 가액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도 가액을 정하는 순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등기 등록가액을 어떻게 하라? 알아서 신고해라.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취득세 내용을 알면은 등록면허세를 이해하기가 좀 편해진다고 이게. 용어는 똑같이 쓰니까. 그러면 요 금액을 신고해라. 신고해라. 요 금액을 등기 등록가액을 신고가액 해라. 그런데 알아서 신고하라면 알아서 탈세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금액을 뭐라고 했다? 시가표준액.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시가표준액을 딱 조회해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시가표준 밑으로 신고한다면 요 신고가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뭘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요거예요.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가자 이거죠.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가자. 그러면 이거는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죠? 받지 않는다. 얘는 받지 않는다. 그죠? 그럼 그런 경우의 수가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그런 게 등록면허세도 뭐가 있었냐면 국가랑 하면은 이거 속일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외부터 수입하면. 세 번째, 공매로 하면은. 네 번째, 법인장부에 반영되어 있으면. 다섯 번째, 판결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검증해주면. 그렇죠? 요 금액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하는 순서는 취득세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똑같잖아요. 뭐 다르게 뭐가 있어요. 다만 이제 등기자만 붙는 거야. 그렇죠? 등기 등록가액으로 신고해라. 문제가 있을 때는 시가표준액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등기 등록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다 됐죠? 다만 이제 우리가 취득세에서 보지 못했던 게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런 금액들을 얘는 등기부상에다가 이런 금액들을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 그럼 표시를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표시를 뭘로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표시를 얘는 그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액. 두 번째는 채권 금액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채권 금액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건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건수. 첫 번째는 뭘로 표시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채권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건수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건수. 세 가지로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부동산 가액, 두 번째는 채권 금액, 세 번째는 건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신고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요게 이제 추가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요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어떨 때는 부동산 가액이고, 어떤 때는 채권 금액이고, 어떤 때는 건수인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단어가 뭐가 있냐면 가액, 금액,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다면 이걸 뭐라고 했죠? 종가세. 기억나시죠? 종가세를 한다. 근데 건수면 얘는 종가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종양세가 되는 거죠. 종양세. 따라서 우리는 종량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종량세.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종가세 방식도 있고 종량세 방식도 있다더라.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 세법상.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가입을 하면서 지상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권. 지상권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지상권. 네, 법정 지상권. 그럼 지상권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 민법에서 뭐냐면 내 땅에다가 여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 요 민법에서 지상권이 나오죠. 지상권. 그럼 얘는 당연히 지상권이니까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액으로. 그럼 채권 금액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분양을 받으려면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그랬죠? 대출 받는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대출 받고 우리가 담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죠? 담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한 거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저당권은 부동산으로 가야 될까요? 채권으로 가야 될까요? 이건 채권이지. 이건 채권. 이건 채권이죠. 저당권이니까 이건 채권 아니지. 저당권이니까.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이잖아. 얘한테 받을 돈이니까. 그렇죠? 다만 이거를 등기부에 여기 등기부에다가 요거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근저당 해가지고 빵빵은행 그리고 여기다가 채권 최고의 뭐 1억 이렇게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왜 써주는 거죠? 이걸 써둬야지만이 이 부동산을 함부로 못 건드리겠죠. 야 이거 이렇게 내가 이 채권 갖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 사고 싶은 사람은 이거 해결하고 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은 대출 승계한다 그러죠. 은행의 대출 내가 승계해서 등기 이전해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을 더 써줘야죠. 그럼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있어요. 채권 최고액. 자, 채권 최고액. 채권 중에서 제일 좋은 거죠. 어? 자,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고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갚으려면은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갚아야 돼요? 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최대한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갚지 않는 이상은 이자는 계속 붙는 거잖아. 그러면 이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얼마? 그게 바로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최고액. 이제 민법시에 나올 겁니다. 원금과 이자 다 해서 얼마? 그럼 뭐 130%. 그러면 1.3배까지 봐준다는 거죠. 120%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어쨌든 이거는 채권 금액으로 값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채무를 변제해요. 채무를 변제합니다.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그러면 채무를 변제해서 빚을 갚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애야지. 그렇죠? 그러면 없애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말소. 이것을 말소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 했을 때 세금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말소 등기 건당 얼마씩 받아냅니다. 말소 등기 건당 얼마씩 받아내자 이거야. 그럼 말소 등기 얘는 한 건에 대해서 6,000원을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건당 6,000원. 건수당 6,000원. 그러면 건으로 표시가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라 하고 원으로 표시가 되면 이것을 정액세로 합니다. 정액세요.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되어 있다. 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왜? 이거는 취득세 안 나온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빚을 갚았어. 그러면은 싹 말소하고 건당 6,000원 받는 거야. 또 대출 받아. 그럼 또 대출 채권 금액에 몇 프로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갚아. 그럼 또 말소 등기 한 건당 6,000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등록면세는 대출 받아 너무너무 좋아해. 그렇죠? 대출 받아서 또 갚는 사람. 갚았다. 빌려도 세금, 갚아도 세금. 빌려도 세금, 갚아도 세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경매하는 분들 좋아하죠. 경매하는 분들은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낙찰 받아서 저당 설정했다가 또 갚고. 그렇죠? 요거죠. 자,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등기법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 방식은 취득세랑 좀 비슷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거기 보시면은 박스에 보니까 구분란에 과표가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죠? 그러면 종가세라는 것은 소유권이나 가등기,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저당권, 경매시험, 가압류, 가처분,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이고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요역지라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땅이에요. 요역지 가액은 편익을 제공받는 땅. 이걸 요역지 가액이랍니다. 그다음에 전세권은 전세 금액.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죠. 이걸 종가세랍니다.
그다음에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구조 변경 등기 이런 등기 쓸 때는 건수로 간다. 건당 6,000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액 등을 원칙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뭘로 간다? 시가 표준에. 그 다음에 객관적일 때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뭐가 있어요? 1번에 국가, 2번에 수입, 3번에 공매, 4번에 판결문, 5번에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 있죠. 두 번째 줄에 다만 찾았어요. 다만 밑줄.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을 다시 재평가하거나 또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감가상각이죠. 이런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하면은 가격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뀐 걸 반영해 줘야겠죠. 그럼 이걸 뭘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 가보시면 418페이지 채권 금액을 과표로 가는 것도 있네요. 자,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를 정한다. 아까 채권 금액에 따라 과세를 정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이런 거요. 근저당 설정한다. 이런 거 되겠죠? 그런데 거기 뭐라 써 있습니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이걸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 뭐라고요? 원금하고 이자 다 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금액.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건수가 되면 종량세가 되는 거죠. 종량세로 하는 건 뭐가 있다?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합병 등기, 구조 변경 등기 한 건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하는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보존 등기. 넘겨받으면 이전 등기. 돈 빌리면 설정 등기. 돈 갚으면 말소 등기. 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등록 면허세. 맞죠? 그러면 이런 등록 면허세는 등록한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때 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설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등록가액을 설정가액으로 신고하든 이전 등기가액을 신고하든 보존 등기가액을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알아서 신고하면 되는데 알아서 탈세할까봐 뭘로 따진다? 시가표준에. 그렇죠?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는 똑같다 취득세랑. 그러면 이 금액을 표시를 하는 거야 등기부에. 그러면 상황에 따라 어떤 거는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상권 같은 거. 예를 들어 전세권 하시죠.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금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전세금이 부동산 가액이 되겠죠. 전세금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할 수도 있다. 그럼 채권 변제를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채권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또 채권 변제를 위해서 내 돈 받으려고 취하는 게 있어요. 저당권 설정도 있고 가압류, 가처분. 요 우리 법무사 사람들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그렇죠? 네. 뭘 못하게 할 테니까 당신 싫으면 요 돈 갚아. 이런 얘기가 돼요. 가압류, 가처분. 그렇죠? 경매 신청도 오게 들어요. 경매 신청. 이분이 전세금을 안 준대.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준대요. 그래요? 그러면 내용 증명을 딱 보내는 겁니다. 계약 만료 있으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도 꿈쩍 안 해. 아, 그래요? 그럼 바로 경매 신청. 그럼 경매 신청하는 거야. 이 부동산 돈 안 주니까. 그러면 경매 신청 걸면 바로 주인 전화 와요. 아, 왜 그래 도대체. 나 지금 농협이야 지금.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어. 미안해. 그렇죠? 네. 아니 그럼 문자를 보내시다. 문자를 잘못 보내서 미안해. 나 요새 눈이 안 좋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화 풀고 빨리 풀어. 그러면 경매 신청 풀어. 왜? 경매 신청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주인 부동산 경매로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헐값에 매각이 돼버리면 지금 전세금이 문제가 아니야. 내 부동산 가격이 확 빠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간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압류라든가 압류 들어가고 경매 신청 딱 들어가면 바로 가서 봐달라고 해야 돼. 아, 이러지 마.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지금 번호 지금 넣고 있잖아.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것이 채권 금액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돈을 갚든가. 알았어, 갚을게. 풀어줘, 제발. 풀어주세요. 그렇죠?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렇죠? 그럼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것도 세금 받아내. 한 건 하셨네요. 네. 한 건도 얼마? 6,000원. 야, 이 더러운 세상, 그렇죠? 네. 6,000원 받아요. 지네들 한 일이 뭐가 있어? 아니, 이거 다 내가 돈 빌리고 내가 갚았는데 과세관청한테 아니, 당신네 구청에 한 게 뭐가 있어? 아, 이거 짝대기 그었잖아요. 이거 집중해서 똑바로 걷기 힘듭니다, 이거. 네. 한 번 거주고 6,000원 받는 거야. 세상에 이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한 게 뭐 있어? 그냥 한 번 거준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또 돈 빌려. 또 세금 내. 또 갚어. 또 그셨네. 그러면 또 내. 그렇죠? 그게 행위세예요. 이 세금이 엄청 나겠죠? 이런 알바만 있으면 좋겠어. 그냥 한 번만 그으면 6,000원 들어오는 거야. 아니, 한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돈 빌리고 내가 갚았지. 그렇죠? 그래도 내라 이거야. 그래도 책임을. 그래서 행위세란 말이 무서운 거예요. 행위세란 말은 이런 행위세라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행위만 일어나면 내라는 거야. 무조건. 다 필요 없어. 내라는 거야. 그렇죠? 한 번만 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돈 빌려도 내고, 돈 갚아도 내고, 사도 내고, 분양받도 내고, 팔아도 내고, 다 내라 이거죠. 그렇죠? 인생이 세금이야, 세금.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이나 건수로 구분해서 종가세하고 종량세로 구분해서 우리가 취득가액 등록가액을 정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세율만 때리면 세금이 되겠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도 세율은 표준세율도 있고 중과세율도 있고 하겠죠. 그건 좀 이따 보자 이거죠. 그렇죠? 자,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